제가 다녔던 전 직장이 KDI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거든요.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걸 해봐서 국가를 성장시키려고 하니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렇게 찾아온 국가도 정말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MDI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개발 연구원인 거죠. 그거 개발하겠다고 찾아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건물도 완공이 안 됐어요.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던 마지막 나라일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 굉장히 민주화되고 절차적 공정성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더 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던 시절,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재 정부였던 시절에 우리는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가져다준 그나마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분류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돈 버는 커다란 주식회사처럼 국가를 운영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해외 원조 많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책적인 노선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 미국이 무슨 후진국들, 개도국들 피해 보상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지원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해외 원조 많이 안 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주는 원조로 그때 밀가루 받아주면 그걸로 끼니 때우고 이랬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조를 예전같이 안 준다니 그럼 다시 기아에 허덕이면서 보릿고개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제가 역사적 평가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판단을 하려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 한다고 4.19 해보고 초기 민주주의를 먼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타협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상생 협력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기만 하니 결국 그렇게 해서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이 군홧발로 다 눌러서 내가 할게 라고 누군가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이고요. 바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에서 경제가 성장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독재만 했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죠. 선택과 집중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도국이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해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이 KDI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KDI에 와서 외국 그 개도국 국가들이요.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걸 해봐서 국가를 성장시키려고 하니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렇게 찾아온 국가들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개 국가들은 KDI를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MDI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개발 연구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미얀마 개발 연구원 그거 개발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찾아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건물도 완공이 안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랑 딱 비교되는 대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어느 독재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총대 맨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역량과 소양이 일정 수준 이상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정인이 해낸 거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누군가가 깃발 꽂아주고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걸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게 똑같이 하겠다고 외국의 나름대로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수차례 왔지만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게 국민들의 그 뒷받침되는 소양과 역량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국민들의 근면성이 또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근무하고자 하는 그 태도라고 하나요? 톤앤매너, 애티튜드가 너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일화를 많이 드려요. 제가 그 전에 또 일했던 회사는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하나에서 일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오신 지사장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코리아 원더풀이라는 거야. 한국인 원더풀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을 시켜봤대요. 그런데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저 뭐라고 지탄하지 마세요. 유색인종들 중에서는 흑인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많이 사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거 좀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커피 그 잔 치워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3번 말해야 치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바로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울 거예요. 치울 거예요. 치워달라고요. 치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국가는 커피 그 잔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좀 깨끗이 좀 치워주세요 하면 진짜 커피 잔만 치웁니다.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 말고 중국인, 일본인은 커피잔 치우면서 이 밑에 있는 물기 닦고요. 옆에 또 과자 봉지 있거나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그것까지 치웁니다. 이게 중국, 일본 이게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커피잔 치울게요라고 하면 이걸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커피잔, 과자 부스러기 여기 테이블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커피잔 치우는 건 내일이구나 해서 누구 왔다 가면 그때마다 커피잔 알아서 치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무서움인 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유일한 민족.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 이거 왜 치웠어? 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원래 이 시설 정비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물이니까 제가 치워야 될 거 아닐까요? 이걸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 없어요. 저도 정말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니까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해외 출장도 많고 여기저기 가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그분도 큰 역할을 하셨죠. 제가 그걸 또 폄하할 생각 추호도 없지만 다 같이 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문 닫고 마지막 선진국 된 나라 이렇게 치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선진국을 분류하는 키워드 닉네임이 30-50 클럽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한 국가가 6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유일하게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인구 숫자가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제 조만간 우리 또 4만 불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능해 보이는 나라들 중국 있었고 베트남도 있었고 몇 나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국가들의 관료들 저도 직접 만나거든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오픈을 해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차관급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간간히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님께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리고 성과는 뭐고 부작용은 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또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대한 예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 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이 우리 베트남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 한국이 이거 어떻게 했지? 야 놀랍다 이런 인상을 저한테 많이 주고 가세요. 비단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H사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하고 저도 일을 해봅니다만 하여튼 이게 절대 쉬운 성과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야겠죠. 그냥 어설프게 유지됐으니까 왔으니까 계속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진짜 주저앉은 국가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한 또 처절한 몸부림도 해야겠죠. 한국이 이후에도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참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그러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도였고요. 하나는 다양성이었습니다. 먼저 속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도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희석돼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한국이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도 너무 발빠르게 바뀌어서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50이에요. 저도 이제 너무 빨라져서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이 한국이 예전보다 기민하지 못하네요. 이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역량과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진짜 속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라는 장점이 희석되고 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속도가 느려졌는지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옛날에 한국은요, 이쑤시개부터 저기 중후장대 사업까지 다 했던 국가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누가 주력 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계속해서 화장품 만들다가 갑자기 K 컨텐츠 붐이니까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불티나게 팔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화장품 강국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냥 나는 예전부터 가수가 희망이었어요. 가수로서의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리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된 게 YG, JYP, SM 엔터테인먼트였잖아요. 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갈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왔던 게 한국이에요. 식품회사도 마찬가지죠. 초코파이와 새우깡과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불티나게, 우리 한국 라면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데 우리 라면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아보자. 국가가 한 번도 선정해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이 좋다니까 따라하고 남이 돈 된다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CEO와 각자 개개인들도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반도체, 다 2차 전지, 다 무슨 전기자동차. 투자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류도 이렇게 너무 편승하는 구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처럼 산업의 다양성이 완비되고 나면 이쪽 산업이 요즘 흔들린다 했을 때 다른 산업이 치고 나가서 국가가 돌고, 이 산업이 또 흔들린다니까 또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이제 AI만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를 쳐다보는 많은 CEO, 기업인, 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두세 달 이상 동안 경제만 공부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말고 훨씬 더 역량 있고 그리고 식견이 높은 경제학자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우리 신사임당 채널처럼 견실한 채널에 많이 못 나오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떤 발언을 하면 좌안에 우문에 괜히 이런 데 휘말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진짜 경제는 경제 로직이 또 있습니다.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일단락이 끝나서 원튼 원치 않았던 대통령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그 사람이 옳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그게 결국 국가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견고하고 날이 서 있는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